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을 좀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왔고요. 앞서서 만나봤던 제목처럼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도 될까라고 의문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고 싶은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시장 좀 길게 풀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다렸습니다. 간밤 증시 좀 상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미국과 이란의 그 종전 협상 기대감 때문에 또 메타 같은 경우도 이제 AI 요금을 부과하겠다 네, 이런 호재 때문에 이제 상승 출발했는데 그 반도체 섹터 쪽에서의 그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섹터가 쉬면서 그 자동차라든가 항공이라든가 네. 다른 섹터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반도체 쪽에서는 그 스마트폰 쪽에 전 세계 출하량 전망치가 IDC에서 한 14% 정도 감소할 것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좀 차익 매물이 나왔고 네. 부품이라든가 물류비 상승에 따른 이제 범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 둔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다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차익이 나왔고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평가되는 마이크론은 강세를 보였다는 게 네. 좀 특징적이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13% 감소로 예상을 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감소폭이 이제 8% 오히려 6%로 낮아지는 뭐 그런 전망이 좀 나왔었고 또 이제 그 신흥국의 금규제로 인해서 뭐 인도라든가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관세를 이제 수입 관세를 좀 15%, 뭐 10% 각각 부과를 하면서 금 관련된 종목들도 좀 하락이 좀 나왔었고 일단은 메타가 그 AI 챗봇 유력 구도의 수익과 기대감으로 급등 나왔다는 것들이 이제 이로 인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 반도체 섹터로의 그 차익 매물 나오면서 하락 전환을 했다가 다시 이제 그 반등 나오고 네. 국내 그 야간 선물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미증시 시작하기 전에는 한 플러스 2% 넘어가는 걸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미증시 장중에 마이너스 2% 갔다가 막판에 저가면서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한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이제 유가라든가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 비슷하게 뭐 항공주라든가 그 관광 관련 종목들, 네. 크루즈 그런 쪽 종목들은 뭐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은 그 미국과 이란 종전협상 루머에 대해서는 백악관에서 부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만 이제 국무장관 쪽에서는 긍정적 언급을 했기 때문에 유가가 급락을 했지만 다시 반등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유가락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도 하락이 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반도체 쪽에서는 좀 쉬우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어제 이제 너무 한쪽으로 쏠렸으니까 맞아요. 그게 좀 네. 해소되는 그림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약간 이제 좀 아주 강력한 집중적인 또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좀 달라질 것이다. 색깔이 약간 달라지면서 고루고루 또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대표적인 반도체 강세론자이시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가 어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드디어 가입을 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이어질 건데 이 이제 장기적인 게 어느 정도일까요? 그거 뭐 알 수는 없겠죠. 네. 어.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 반도체 업황 그 시황이 네. 반도체 부족 현상, 공급 부족이 최소 2027년도, 뭐 28년도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뭐 하루만 가지고 있어도 장기 투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단하면 안 되는 게 어. 저도 하이닉스를 투자를 시작했던 게 30만 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살 때만 해도 한 50만 원 받던 거거든요. 근데 50만 원 가니까 아니네 한 100만 원 봐야 되겠네. 100만 원 가서도 거기서 더 샀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추적하면서 보셔야 돼요. 실적 추정치도 계속 상향하고 네. 제가 강조드렸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현재는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가 강했던 이유가 그동안은 시클리컬 산업에서 지금 이제는 그 본질적으로 위상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맞아요. 이제 AI 시대의 구조적 수요 폭발로 인해서 이제 메모리가 그 AI 성능과 비용 효율화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됐고 이게 병목 현상인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버 확충 경쟁을 위해서 이제 HBM이라든가 이제 고성능 메모리를 굉장히 이제 축적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이게 수요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이제 그 수요, 어떤 구조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상태이고 이제 빅테크들이 돈을 대서라도 공장 지어주겠다고 장비 대주겠다 했지만 다 거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슈퍼을이 된 상황이에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마찬가지고요. 네. 또 이런 역대급 실적을 통해서 이렇게 올랐는데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12개월 선행 PER이 삼성전자가 6.95배, 하이닉스가 6.77배밖에 안 되거든요. 6배 수준이라는 네. 겁니다.
UBS에서 마이크론 그 목표가 3배 올렸잖아요. 네. 그게 28년도 EPS 기준으로 퍼 15배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PBR 퍼 15배 기준이면은 지금 그러면 이것보다 2배 하고 조금 더 네, 가야 앞서 된다는 말씀하신 말이네요. 건 있는데 하이닉스 28년도 EPS 기준으로 15배 주면 600만 원 나와요. 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 전 세계 AI 밸류 체인에서 가장 싼 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또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못 간 거는 결국에 인단력 그 노사가 문제였던 맞아요. 거라서 네, 네. 이게 어쨌든 가결이 되면서 파업 리스크가 이제 최종 해소가 되었고 또 이란 혁명대 수비대 발언으로 인해서 전쟁은 더 안 나겠구나 이런 게 확실해지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밸류는 비슷한데 네. 삼성전자가 더 비싸야 되거든요, 사실은. 밸류적으로. 그러면은 지금은 삼성전자 쪽이 더 매력이 있지 않냐라고 들고 삼성의 지속성을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이제 최소 이제 27년까지는 공급 부족이 지속될 건데 네. 최근에 그 리포트나 뉴스를 보면은 28년까지는 계속 지속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 LTA 그 장기 공급 계약 도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선수금을 받죠. 최소 네. 5년 정도의 장기 공급 계약이 이루고 가격의 한 보장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두열맞게 생성돼요. 모든 기업들이 다 LTA를 하는 게 아니라 주요 고객들만 하니까 그 장기 공급 계약을 하지 못한 기업들은 계속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보니까 듀얼 마켓이 형성이 됩니다. 가격의 차별의 시장. 그래서 안정적으로 뭐 그 공급을 받는 기업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니까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상황이 올 거라고 말씀드려서 네. PBR 기준이 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게 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다 모든 증권사가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밸류에이션 프레임 자체가 자산 가치 기준에서 이익을 추정하는 그 이익 프레임으로 바뀌고 있고 그게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고 그 삼성전자는 TSMC,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비교가 거의 완벽하게 됐을 때 네. 어느 정도 고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지금 양세가 포모 양세가 아니에요. 그 패블러스 어닝 그 모멘텀이라서 페모 장세라고 맞아요. 하니까 이게 네. 이 철저하게 실적에 뒷받침돼서 올라가고 지난해 연말에 그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가 막 400조 얘기 있었거든요. 훨씬 높잖아요. 이제 뭐 700조 내년에 1000조 얘기도 있는. 그러네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이 코스피 상장사 이 영업이익의 90%가 삼전 하이닉스여서 집중해야지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라갔음 불구하고 이게 그 집중도가 삼전 하이닉스가 지금 70%가 넘는데 시가총액 비중 50% 수준이니까 쏠렸어도 쏠림이 과하지 않다는 거죠. 정당하다는 겁니다. 아, 지금 딱 봤을 때는 이것만 올라가니까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은 실제로 안에 포션을 봤을 때는 이게 과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과하지 않는 건데 다만 이제 굉장히 빠르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한쪽으로만 그 삼전 하이닉스 선택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이 삼전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현대차라든가 이제 그 AI에 기반한 기업들은 포트folio를 잘 구성해서 네.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하이닉스는 좀 보유 관점이고요. 삼성전자는 좀 매수를 좀 눌리면 해도 되지 않을까 보고 눌림? 있습니다. 참 그게 어려워요, 근데. 예. 그 삼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네. 어쨌든 이제 밸류가 비슷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보유자 입장에서 끌고 가면서 삼성전자는 사는데 분명히 눌릴 거예요. 눌릴 때 사모한 전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짚고 왔고, 그리고 삼전 SK 하이닉스 이제 연이어서 좀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배 레버리지 상품.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어제 이제 하면 안 되는 상품이 출시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물론 이제 해외 2배 레버리지 수요를 가져오기 위해서 출시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시장 수급이 완전 망가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코스닥을 육성한다면서 이제 이런 레버리지 상장시켜 버리면 네. 시장 수급을 다 말라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투자하는 이유가 대형주에 비해서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렇게 대형주 자체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버리면 중소형주 수급이 다 빠져버리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좀 왜곡하는 것도 있고 그 전에는 이제 신용 비율, 신용 금액, 투자지 신용 금액 대비해서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레버리지잖아요, 이것도. 그죠. 이것도 시가총액 체크를 해야 돼요, 이제는요. 파생 포지션이 되게 복잡해졌고 그리고 막판에 이제 이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참 막판의 변동성도 앞으로 생길 거라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음해복리 효과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조정 받을 때 문제예요.
그냥 한 방으로 쭉 가게 되면은 이인해버리기가 더 커서 좋긴 한데 왔다 갔다 조정받는 순간 계좌가 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고 그리고 이제 레버리 요런 ETF라든가 레버리 종목들은 그 NAV라고 적정 가치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괴리율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괴리율, 네. 어제 그 갑자기 ETF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의 뭐 장중에 막 60% 막 올랐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괴리가 벌어질 수 있고 이게 정적 VI 걸렸을 때 LP가 손을 못 쓰거든요. 그럴 때 잘못 사게 되면은 그냥 그 적정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그 ETF 정보에 보면은 NAV 정보가 있거든요. 괴리율 몇 %. 이거 네.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하시면서 가시고 그리고 이게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 좀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잘 보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잘 치타다가 그대로 이게 LP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비율을 맞춰서 한 게 아니라 괴리율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고 오히려 괴리율이 마이너스 떨어지면은 더 싸게 살 수 그때는 있으니까 살 뭐 수 있는 그럴 수 기회가 있는데 되겠죠.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체로 좀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가 그리고 많이 그 있고. 기회를 포착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을 높이기 위해서 뭐 일부 중소형 증권사에서 뭐 약간 자전거래 돌렸다는 이런 의혹도 있는데 네. 가급적으로 하실 거면은 뭐 코덱스라든가 타이거 좀 큰 종목 큰 그 운영사 거 하시는 게 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 저는 이거 굳이 하셔야 되나 싶어서 반도체 비중 충분하신 분들은 굳이 단일 레버리지 종목으로 그냥 사면 되는 거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 하이닉스 뭐 사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지금 그 삼성전자랑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괴리율이 또 역대급으로 더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우선주가 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계속 벌어지진 않을까요? 조금 좁혀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번에 반영돼요. 그러니까 그 우선주들은 그 본주가 횡보할 때 그때 우선주가 막 한 번에 따라잡는 네. 경우 있고 배당률 높으니까 배당 받으면서 모아가시는 전략도 괜찮고 결국 본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짚고 왔고 두 배 레버리지 상품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또 워낙 또 핫한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험성은 여전히 좀 감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시가총액 1위권, 2위권 그리고 이제 3위권을 두고 다툼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시대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SK 스퀘어 그리고 현대차, 삼성전기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이제 펀드 한도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담지 못하 보니까 스퀘어를 대안으로 많이들 샀는데 이제 여기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요 수요가 다시 글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레버리지 상품이랑 약간 겹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기관과 외인들의 펀드 단일 정보 보유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 25%라는 제한 때문에 스퀘어를 대안으로 많이들 샀어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 대비해서 거의 레버리지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게 이제 지금 단일 레버리지 ETF 나오면서 약간 겹치는 건 있지만은 회사에서 28년까지 그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을 3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서 꾸준하게 지금 낮춰지고 있습니다. 네. 대략 1년 만에 지금 할인율이 52%나 절감되는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뭐 매력이 여전히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가총액 순위에서 이제 현대차랑 삼성전기도 경쟁하고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 섹터, AI 섹터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률은. 그래서 이제 MLCC 슈퍼사이클 초입이라는 얘기랑 그리고 차세대 패키징 부품 쪽에서 내재화 이런 것들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턴키 솔루션 경쟁력으로 인해서 뭐 실리콘 캐패시터, FC BGA, 유리기파 이런 그 독보적인 패키징 기술이 다 부각이 되면서 전 포트폴리오가 다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그 급등세가 나타나는데 최근에 증권사 목표가 200만 원 넘더라고요. 220만 원까지 나와서 매수는 좀 부담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저 90만 원에서도 좀 부담되긴 했었어요. 근데 쉽게 매수 얘기는 못했지만은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MLCC 섹터가 지금 다 과열이에요. 사마콘덴서, 아모텍, 그 삼성전기 마찬가지로 다 과열 구간이니까 매수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완성차에서 피지컬 AI 기업으로 프레임을 완전히 바뀌고 있고 그리고 그 멀티플 리레이팅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SOT 방식에 맞지 않다고 봐요. 현대차는. 그러니까 본업 가치랑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가치를 합산해서 목표가하는 방식이 안 맞는다. 결국에는 현대차가 다 하잖아요. 아틀라스 가슴에 지금 현대차 로고 바뀌어서 월드컵에 보여질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그
SOT 방식에서 이제 퍼가 올려지는데 퍼가 뭐 중국 전기 대비에 할인하거나 이게 아니라 대등하게 이렇게 올라갈 거란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삼성증권에서 그 현대차의 올해 이제 그 실적 기준으로 퍼 20배 줘서 목표가 90만 원 제시를 했는데 아마 이게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 밸류에이션이 상향이 나타날 것 같고. 이게 기준이 계속 바뀌네요. 한국 증시에서 그쵸. 대형주도. 그리고 이게 그 글로벌 로봇 산업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현대차밖에 없어요. 테슬라와 현대차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60년의 자동차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전 세계 로봇 기술은 최고 좋습니다. 1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력과 제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현대차고, 박민우 그 본부장의 이 단일 지휘 체계 안에서 뭐 딥마인드, 엔비디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다 이게 같이 움직이면서 또 12개 그룹 내 그룹 주체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자율주행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박민호 대표를 영입한 게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그 로봇까지도 다 염두에서 둔 온 거고요. 이런 네. 로봇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이제 현대차가 밸류에이션 1위등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아마 월드컵 기간 동안에 아마 현대차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가고 나면은 자동차, 뭐 현대차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좀 기대해 볼 법한데.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반도체 이게 같은 다 AI로 엮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그동안 이후에 할 때는 좀 쉬어요. 그러다가 반도체 쉴 때 현대차가 그다음 따라가는데 네. 6월 달에 북중미 엄기 있잖아요. 6월 중순부터 이제 7월 중순까지. 3월 달에 사실 손흥민과 아틀라스가 같이 콤비네이션을 보여주는 영상이 나왔는데, 오늘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아틀라스 영상이 3개째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그 축구를 배우는 영상이 3개째 하고 지금 아마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월드컵 할 때 시축을 하지 않을까 영상을 했는데 네. 생상 이상의 거를 좀 보여줄 걸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 현대차가 1999년부터 27년과 2030년까지 피파의 후원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번 월드컵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는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우리는 로봇 기업이라는 거를 보여줄 겁니다. 완전히 인식의 변화가 생길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아틀라스랑 스파까지도 다 네. 드러났고, 아마 손흥민과의 세레머니 콜라보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 하는 모습들. 네. 그래서 현대차 그룹들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현대차 우선주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우선주. 일단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약간 쉬어갈 때 또 현대차가 그만큼 슈팅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코스피가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또 소외되어 있었던 섹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제약바이오도 있을 테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코스닥과 코스피가 있는데 아마 반도 나와 주기 정상적이라 생각이 드는데, 네. 다만 조심해야 될 게, 그러니까 주도주가 많이 올랐다고 얘를 팔아서 소외 섹터로 사시는 거랑 이건 안 돼요. 근데 다만 이제 그 급락한 거를 뭐 다 팔아가지고 옮기는 것보다도 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도주의 어쨌든 비중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 갖고 있는 형태야 되지. 많이 오른 거 팔아가지고 낙폭과대로 소외된 사는 거 거는 다 산다 이건 아니니까. 그 장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주도주 장세는 주도주만 가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마지막까지 그 종목들만 살아남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집중을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설사 조정마드로 주도주 안에서 머물러야 네. 지금 장세의 시세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고 왔는데,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건 것 같습니다. 주도주 절대 놓지 마라 라는 의견으로 오늘 마켓 비하인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원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